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HLB 생명과학 1천억 원 사채 발행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12월 28일에 BW 발행 결정 공시가 있었네요. 금액은 1천억 원이고 30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쓰고 700억 원은 타법이 증권 취득자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기업을 인수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래서 M&A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가 싶습니다. 기업이 본업만 하면 그 성장 과정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떤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호기심이 생기죠.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M&A는 언제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재미가 있죠. HLB 그룹은 도대체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물론 많은 주주님들이 우려하듯이 일만 벌리다가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게 성공하면 말 그대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이 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공모네요. 발행 대상자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리픽싱이 없나 확인해 보니 70% 리픽싱도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네요. 분리형이고요.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2%입니다. HLB 그룹은 정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메자닌 채권은 2015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조 원 내외에 머물던 메자닌 채권의 발행이 2016년 이후 5조 원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5조 4,616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점점 커지죠. 메자닌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연도별 메자닌 채권 발행 추이를 보면 2013년도부터 제대로 우상향 추세를 탔습니다. 기업들이 메자닌 채권을 통한 조달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메자닌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중심에는 HLB 그룹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자닌을 아주 잘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니까요. 이 그래프는 전환사채, 신주이수권 부사채뿐만 아니라 교환사채도 포함된 그래프입니다. 비중 추이를 보면 각각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압도적으로 비중이 큰 건 역시 전환사채입니다. 그리고 신주이수권 부사채고요. 교환사채가 세 번째입니다. 교환사채와 신주이수권 부사채의 발행 비중이 변화하는 이유는 규제 환경의 변화, 대기업의 발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W가 대주주들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자 막힌 적이 있었는데 그런 규제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CB 콜옵션이 늘었고요. CB는 항상 비중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과 2012년에는 CB의 비중이 절반을 못 넘기는데요. 그 이유는 대기업의 영향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CJ, 세아제강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2년 동안 잠깐 교환사채가 우세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했던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설명도 아래에서 해주고 있네요. BW는 규제 환경 변화가 비중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14년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2014년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BW 발행은 분리형인데요. 아마도 공모 발행이라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특이합니다. 보통은 사모 미분리인데 엘생은 공모 분리형으로 BW를 발행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말을 아끼고 확실해지면 자료와 함께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월 21일 HLB의 BW 발행 결정 공시를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류가 일단 사모 비분리형이죠. 사채 발행 방법이 사모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 여부는 당연히 비분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행 대상자명이 등장하죠. 남윤재입니다. 엘생은 발행 대상자명이 없었죠. 왜냐? 사채 발행 방법이 공모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 여부는 분리형입니다. LB의 BW는 비분리형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발행은 금지되었습니다. 아마 금지되지 않았다면 LB의 BW도 분리형으로 발행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혔고요. 2017년에는 일시적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이 다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BW 분리형이 막히자 대안으로 CB 콜옵션이 등장했는데 사실 최근 이것도 막혔습니다. 한도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었죠. 제가 이거 다루려고 했다가 게을러서 이제 다루는데 역시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는 12월부터 최대 주주에게 부여된 CB 콜옵션 한도가 CB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금이 12월이니까 이제 적용되었죠. 이전에는 콜옵션 행사 한도가 없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율은 30%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리픽싱도 개정된 게 있습니다. 3호 방식으로 CB를 발행한 기업은 주가가 하락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다시 올려야 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걸로 보이죠. 아마 많은 소액 주주님들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10월 27일자를 보면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전환사채 매수 선택권, 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3호 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호 발행의 경우니까 일단 L생의 공모 발행 BW는 리픽싱 상향 조정 의무는 없습니다. 이걸 노린 건가? 물론 더 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CB 발행 관련 3호 발행의 경우 전환가의 상향 조정 의무를 부과한 거니까 BW는 이런 규정에 일단 해당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면 CB 콜옵션은 제3자가 CB 발행 당시 미리 정해놓은 가액으로 CB 보유자로부터 CB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콜옵션 행사 시 CB 보유자는 매도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다수의 CB가 콜옵션이 부여되어 발행되면서 최대 주주 등의 지분 확대 수단 또는 리픽싱과 결합하여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CB가 콜옵션이 부여되어 발행되는 건 2020년 기준 전체 CB 발행 사례 중 약 87%라고 하니까 정말 대다수네요. 이랬던 제도가 개정되어서 이제는 CB 발행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두고 공시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공시에서는 콜옵션 행사자 전환가는 주식수 등을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사자의 지분 현황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장난은 못 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환가액 조정 예시를 복습하겠습니다. CB 발행가액은 7천만원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죠. 발행 시 전환가액은 만원이라면 전환가는 주식수는 7천만원 나누기 1만원은 7천주가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이 7천원이 되면 전환가능 주식수는 7천만원 나누기 7천원은 만주가 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7천주가 1만주로 늘었습니다. 이러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평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CB 투자자는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1천억원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BW를 발행했습니다. 2014년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BW는 발행 금지되었습니다. 2021년 전환사채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